지난달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난 음성에서 한 달째 후유증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청주 실종 여성을 수색 중인 경찰이 여성의 전 연인인 50대 남성을 폭행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오송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도청 광장 조형물 건립이 도의회에서 또 막혔습니다. 추모 공간을 지원하려는 국회와 정반대 행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지난달 두 차례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났던 음성에서 호흡기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정부 차원의 건강 영향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면 유해물질 지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두 차례 비닐 아세테이트라는 화학물질이 누출된 음성군 대소면. 길에서 만난 한 주민은 목 통증을 호소합니다. 갑자기 목이 확 아팠어요. 어떻게 뭐라 그럴까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감기 걸렸을 때 아주 춤을 못 삼킬 정도 머리 아프고 그다음에 이제 어지럽고요. 다른 주민도 마찬가지. 목이 좀 아프고 기침이 나고 그렇더라고. 갑갑하면서도 이렇게 가려지더라고 목이. 화학물질 누출 지점을 중심으로 이런 후유증을 호소하는 주민들은 각 마을 이장들이 파악한 것만 160명. 증상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3일치 약을 그걸 먹는 중에도 머리가 너무 아프고 밥을 먹을 수가 없는겨. 밥을 먹으면 토하니까. 정부가 건강영향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미곡리와 사모리 등 누출 지점 반경 3.5km 안의 9개 마을에서 후유증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우선 대상입니다. 또 추가 검진 희망자들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연장 검진을 진행합니다. 검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1차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한 뒤 자리를 옮겨 전문 의료진들에게 혈액 검사와 폐기능 검사까지 받게 됩니다. 1차 검진 결과는 약 1, 2주 안에 나올 예정인데 특이 임상 소견이 발견되면 대학병원에 내원해 2차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 비닐 아세테이트가 어쨌든 인체 내로 노출됐을 경우에는 상기도 자극 증상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콧물이라든지 눈물도 그렇고 기침도 그렇고 고령자들인 경우에는 아마도 이런 호흡기 증상 외에도 이런 심혈관계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비닐 아세테이트의 인체 유해성이 규명되면 유해물질 지정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비닐 아세테이트의 유해물질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선은 좀 초점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훨씬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앞서 음성군은 사고 이후 대소면 일대 농산물을 전량 폐기하기로 하고 피해 정도를 현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청주 50대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전 연인인 50대 남성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실종 여성의 전 연인인 50대 남성을 체포해 실종 기간 행적을 비롯해 경찰이 확보한 폭행치사 정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종된 여성과 차량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40일 넘게 실종된 여성을 찾기 위해 지난 22일 수사 인력 52명이 투입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의보가 충북 전역에 발령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충남의 한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도내 전파를 막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12월과 1월에는 번식기인 야생 멧돼지의 이동 범위가 확대돼 양돈 농가 감염 우려가 높다며 철저한 검사와 소독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충남 확진과 관련한 도내 역학 농가 10곳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송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도청 광장 조형물 건립에 도의회에서 또 가로막혔습니다. 반면 별도의 추모 공간을 조성하라는 국비 예산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추모 공간, 국회는 된다는데 도의회는 안 된다고 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도청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 5천만 원은 이번 추경에서 또 빠졌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이번에도 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는 추모 사업은 찬성하지만 도청광장은 추모 공간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모 행사도 하게 될 거고 그렇다 보면 또 반대 의견을 주시는 도민들이 적잖지 않게 계십니다. 공론화해서 그러면 이게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도 이게 추모 조형물이 도청 광장 내에 설치가 되는구나 이 정도만이라도 좀. 이번 추경에 처리하겠다며 내년 본 예산에도 관련 예산은 빠진 상태.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상반기에 추경 가능성은 낮아 민선 8기에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상반기에 아마 이제 특별한 금년도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국가 예산 추경이 있다던가 이런 상황 아니라면은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면 2달여 전 출범한 정부 오송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추모 공간 임차료 1억 2천만 원 국비 예산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 소위 문턱을 넘은 것으로 알려져 최종 통과하면 내년 청주에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유족들은 도청에 도서관이나 전시관을 만들면서 추모 조형물은 안 되냐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런 큰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것도 기리고 교육 차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 이렇게 자꾸 밝은 면만 보여주고 왜 이렇게 어두운 부분 이렇게 우리가 꼭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들은 왜 꼭 감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죠. 유가족들은 도비가 안 되면 국비로라도 도청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개인 보좌관 논란을 부른 박진희 충북도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양섭 도의장은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건이 접수돼 회의 규칙에 따라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의안 보고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도의원 7명은 박 의원의 개인 보좌관이 법적 자격 없이 충북교육청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의원은 개인 보좌관 논란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은 사안이고 자료 요구는 보좌관이 아닌 자신이 한 거라며 윤리특위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촉구하는 116만 명의 서명이 대통령실과 국회에 전달됐습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116만 명 서명지를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각 정당 대표실에 전달하고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충북 1호 국정과제인 민간 활주로 신설에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며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민간 활주로 신설을 위한 내년도 연구용역비 5억 원은 국토위를 통과해 예결위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장 조성 사업이 청주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이 캠핑 관련 기업이 538억 원을 들여 복합 레저 시설로 짓게 되는데요. 꿀잼 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착수 2년 만에 첫 삽을 뜬 코베아 캠핑랜드는 민선 8기 청주시의 첫 번째 관광 민자 유치 사업으로 꼽힙니다. 대표적인 레저 아웃도어 기업인 코베아가 청주시 낭성면 삼산리 일원에 538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14만 제곱미터의 오토 캠핑장, 카라반존, 캐빈하우스, 물놀이 시설과 공연장까지 국내 최대 규모로 꾸며집니다. 최고의 캠핑장을 만들고 싶은 것이 누구나가 캠핑장을 하는 사람은 그런 꿈이겠죠. 입구에 들어서면서 와라는 탄성이 제 스스로 나왔어요. 바로 코베아가 할 수 있는 캠핑장은 이 정도에서는 해야지. 강혜근 회장의 고향이라는 인연에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도 투자 결정의 주요 이유였습니다. 꿀잼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청주시는 레저 관광 분야에서 도약하는 전기가 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해마다 2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찾아오고 95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동시에 인근의 관광 자원으로도 파급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곳 캠핑랜드와 초정 관광 클러스터 그리고
미원의 산림 휴양 관광 벨트가 연계돼서 전국에서 자랑할 만한 대표적 관광지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개장 목표는 2027년 12월. 우선 기초 공사를 거쳐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진입로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도로 확장의 문제 등 그런 절차에 있어서 전국 제1의 캠핑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청주시는 코베아 캠핑랜드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인근 마을과도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접이식 소파인 리클라이너 수요도 늘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원이 1인용 리클라이너의 성능과 내구성을 시험 평가했더니 내구성에서 차이를 보여 꼼꼼한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또 작동 중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질 기자의 보도입니다. 앉았다가 누울 수 있도록 각도가 조절되는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리클라이너 소파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내구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100kg 인체 모형을 리클라이너에 앉힌 상태로 5,000회를 접었다 핀 작동 내구성에선 시험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품 내구성에선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7개 제품 겉감 재질은 찢어진 강도 등에선 기준에 적합했으나 클라젠 제품은 색이 묻어나는 정도 실험에서 기준에 미흡해 품질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파 모양을 잡아주는 폼 내구성도 6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나 썬 퍼니처 제품은 기준에 도달 못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넘어짐이나 전기적 안전성, 실내 공기질 영향 등에선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등받이 각도 조절 시간에선 빠른 것은 14초, 늦은 것은 22초로 제품 간 차이를 보였고 일부 제품은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했으나 항균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가성비 제품으로 바네스 데코와 에보니아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리클라이너 소파의 경우 해외에서 끼임 사고가 종종 보고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국내는 주의 표시가 의무가 아니어서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자체에 다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업체에 권장을 했고요. 모든 업체들이 이를 수용해서 향후 제품을 판매할 때는 개선된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도 영유아나 반려동물이 제품 하부나 뒤편 공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북대와 교통대가 최종 통합안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교육부의 마지막 통합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두 대학 총장은 통합대학의 총장 선출과 교원 이동 등 그동안 제기됐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두 대학은 교육부의 통합심의가 끝나는 대로 교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 구성원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세복 전 영동 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위계 공무 집행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군수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2021년 4월 조경수 구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 허위 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